안녕하십니까. 절규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수급을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소 쪽은 수급이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계속 매도로 직속되고 있는 형태라서 큰 형태가 없고요. 코스닥은 제가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좀 특이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거는 그 수급은 뭐 이전에 올렸던 거하고 크게 변화가 없고요. 선물 누적.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면서 선물이 55,000 계약인가요? 제가 일요일 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55,000 계약인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이게 롤오버를 제외하고 5만 계약에서 한 6만 계약 정도가 나오면 보통은 선물이 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수의 박스권 상단을 조금 올렸습니다. 예전에 2,400선 초중반에서 2,500선 초반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외국인들 선물에 대한 매도가 한 9천 계약에서 만 계약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제 예상대로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요것만 참고만 하십시오. 그다음에 신용장고 변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서 8월 17일까지 거의 4조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4조의 신용뭉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테마주 상세니까 조금 더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아마 2차 전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테마주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오더라고요. 테마주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올라오는 거는 좀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신용자가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번 주에 올라오는 건 테마주 쪽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콧버스를 보면 분기별로 제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적은 아직까지 그런데 3분기 들어서 어 콧버스에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 개인들이 콧버스를 안 사고 팔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제가 수출입 동향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계속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는 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요. 어 여기에는 고점 맞고 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보십시오. 최근에 수출 증감률 보면 거의 밑에서 이렇게 반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게 주가 지수 차트를 볼 때도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야 이렇게 인제 바닥을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반등이 없이 계속 밑에서만 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주가로 볼 때, 주가 지수를 볼 때 별로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락 눌림목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상승 눌림목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눌림목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이게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플러스권을 다시 못 올라서고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정체다. 그러니까 만약 주식이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징후인 거예요. 근데 수출 증가율이니까 굉장히 이게 플러스권으로 이제 반전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답답한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빨리 정리하자면 제가 지난번에 박스권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500선 초반 정도까지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0월까지는, 예, 9월까지가 아니고 이제 10월까지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리고 2,400선 후반, 최종적으로. 그리고 2,600선 초중반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요. 어제 되게 금요일 날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길게 할 거예요.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이제 상승했어. 물론 이제 재료가 있긴 했지만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재료가 있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어
이렇게 지수를 좀 방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가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왜냐하면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2차 전지가 막 떨어질 때 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물 파생하시는 사람들이 매도를 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삼성전자를 땡기면서 선물을 굉장히 세게 땡겨 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6% 갔습니다. 그러면 어제 지수가 삼성전자 6% 갔는데 코스피 지수가 그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는 건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외하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 장세가 나오는데 예전보다는 그 순환매 주기라 그러죠.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윗골을 쭉 달고 축 떨어져요. 그러니까 테마주도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러니까 1 번과 2 번을 합치면 결국은 박스권이기도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순환매 트레이딩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파생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이 굉장히 좀 힘들다, 맨날 엇박자 나오겠다 생각하지만, 파생을 좀 잘하셨는 사람들,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생각외로 지금 파생이 되게 재밌는 장세예요. 수익도 잘 나고. 어 그러니까 파생이 생각보다 이렇게 보이는 장세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이건 이제 또 엇박자를 집으면 파생이 굉장히 재미없는 장세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 나니까. 근데 프로들한테는 파생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장세가 됩니다. 음 이해되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봐야 될 요소는, 잭슨홀 결과를 보니까 9월 달은 금리 인상을 패스하고 11월 달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까지는 박스권에 묶일 수밖에 없죠. 모멘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악재도 없고 모멘텀도 없으니까. 뭐 실적이 이번에 엔비디아 이게 IR 하는 거 보니까 3 분기도 좋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겠죠, 그쪽도 보면. 그래서 9 월에서 11 월까지는 현재와 같은 지수 박스권인데 굉장히 짧은 순환매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식 비중 한 50% 정도로만 트레이딩을 하기에 적합한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데 9월 11일 혹은, 그러니까 연휴가 너무 많아서 9월 달에 9월 28일, 29일, 30일, 10월 1일, 그리고 10월 1 일도 대체 휴일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0월 3 일까지 놀아서 10월 4일 정도, 그러니까 9월 11일 아니면 10월 4일 정도 아마 제 주식 멤버십 방송을 시작할 겁니다,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도전해 보는 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제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트렌드,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하면, 어 이 20대 30대 MZ 세대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아저씨하고 두 영역이 시장을 움직이는 세대죠. 그러니까 그 중간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트레이딩을 잘했던, 키움 수익률 대회 우승했던 그 친구들의,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하면 막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아시잖아요. 수익률 대회 우승했던 친구들도 다 키워봤고 막 그런데, 그런 매매는 절대 다수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아니죠. 그렇게 우승했던 그 몇몇 친구들의 영역인데, 마치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막 대박 나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매수해 갖고 그다음 날 오전에 급등하면 파는 거잖아요. 요즘 시간의 매매가 또 키움증권 수익률대 우승자에게, 그 우승 그룹들에게 굉장히 또 열풍적인 인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마주가 가더라도 올라가면 팔아 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니까 그 추종하는 애들이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빠떼리 아저씨가 방송에 나와서 "2차 전지를 길게 보고 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올리더라도 올라갈 때마다 이 좀 우량주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그걸 팔아서 2차 전지를 떨어질 때마다 다 이렇게 모으니까 2차 전지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테마주는 수기가 되게 빨라지고, 그러니까 2030 세대의 키움 실전 수익률대
친구들이 이 유튜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테마주 장사가 되게 빨리 오고, 그다음에 배터리 아저씨가 2차 전지에 그 시장 영향력이 증가되니까 개인 투자자는 다른 우량주가 올라올 때마다 팔아서 그쪽으로 다 몰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우량주 섹터들이나 이런 섹터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오히려 2차 전지와 테마주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테마주는 굉장히 짧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간에 인제 공백이 있는 이런 형태는 굉장히 다 죽어버린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프로들에게는 의외로 파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수익이 잘 나오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엇박자가 잘 나는 장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큰 빅 트렌드를 잘 이해해 놔야지만 '아 지금 시장이 이런 형태로 가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뒷부분의 시황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멤버십 방송을 하게 되면 9월 10일 날 할지 9월 10월 4일 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지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